엄청 천천히 할 거고요. 여러분들이 충분히 다 적으면서 할 수 있게끔 할 거예요. 내가 이제 서서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요렇게 수업을 하면은 굉장히 잠이 옵니다. 네, 뭐 사실 지금 어쩔 수 있는 것 같진 않아요. 자 봅시다. 요거 이제 중학교 1학년 때 했던 것과 굉장히 비슷한 건데 예를 들어서 요렇게 되어 있을 때 요거 몇 번이냐면은 565번입니다. 그러니까 무지성으로 요런 식으로 바꾸냐? 요거는 이건 아닙니다. 왜냐면은 너네들이 되게 헷갈려하는 부분인데 A가 음수이고 B가 양수이면 여전히 이 녀석이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자, 아무튼 기억에서 보면은 이 부등호의 방향이 그대로 역수가 됐는데도 그대로 유지가 되겠죠. 그래서 기억은 맞아요. 기억 맞습니다. 그래서 이 중학교 1학년 때 이제 했던 거기 때문에 이거 모르면 진짜 큰일 나는 거예요. 니은 같은 경우에는 이제 B가 더 크다, 양수인데 B가 더 크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그대로 이제 넘겨주시면은 뭔가 A 제곱 플러스 2AB 마이너스 3B 제곱 이게 0보다 큽니까? 이렇게 물어봤고 녀석은 인수분해 되겠죠? 3B 그다음에 A 마이너스 B 이렇게 그러면 요 녀석은 그 조건에 의해서 요 조건에 의해서 양수가 되겠죠? 그다음에 이 조건은 B가 더 크고 양수고 둘 다 양수라 했으니까 이 녀석은 음수가 될 겁니다. 그래서 두 개 이제 곱해 주시면은 0보다 작기 때문에 니은은 모순 틀렸다 이렇게 됩니다. 됐죠? 이런 식으로 볼 수도 있고요. 추가적으로 이런 식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여기 하나만 좀 더 적어줄까요? 라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얘는 만약에 이게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 얘는 이제 A 플러스 B의 완전 제곱 더하기 2B의 제곱 이렇게 되어서 실수 제곱 더하기 실수 제곱이어서 이 녀석은 반드시 0 이상이 됩니다. 그냥 실제로 A랑 B가 실수이기만 하면은 그냥 0 이상이 반드시 성립하는 식이 되어버려요. 이제 뭐 절대부등식 같은 거 할 때 너네들이 좀 더 자세하게 하겠지만은 그 다음에 니은 플러스 좀 더 자세히 알게 되면 니은 틀렸어. 그 다음에 니은은 틀렸어. 자 디귿 이렇게 됐을 때 이렇게 됐습니까?를 볼 수 있는데 요거는 뭐 다 넘겨줘 버리면은 자 디귿 얘는 A-B에다가 더하기 A분의 1 빼기 B분의 1이라고 둘 수 있겠죠. 그러면은 자 여기에서 이 둘 다 지금 0에서 1 사이인데 어쨌든 이제 둘 다 양수고 B가 더 큰 상황이죠. 그러면은 요 녀석은 이거는 이제 얘가 너네들이 좀 헷갈릴 수 있는 게 얘는 음수예요. 얘는 A분의 1이 더 크게 되니까 이게 양수인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게 0보다 크냐 이렇게 헷갈릴 수 있는데 요거 자체도 모른단 말이야. 그래서 이 녀석을 좀 바꿔줍니다. 통분을 해줄 거예요. 통분해 주시면은 AB분의 B-A 이렇게 돼서 통분해 주면 요 녀석이랑 요 녀석이랑 이제 공통인수를 찾아낼 수 있겠죠. A-B에 1로 묶어주시면은 1 마이너스 AB분의 1 이렇게 묶어줄 수 있을 것이고 둘 다 양수고 요 녀석이 지금 뭐야 얘 음수죠. 자, 그 다음에 얘는 0에서 1 사이인 녀석이 있으니까 이렇게 빼주시면은 이 녀석도 요거 자체가 한번 더 해줄까요? 이렇게 해서 이 녀석 자체가 AB분의 AB 마이너스 이렇게 고쳐주시면은 여기에서 이 녀석이 양, 그 다음에 요 녀석은 음수죠. 왜? AB가 둘 다 0 이상 1 미만이니까. 그래서 1을 빼주시면은 음수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음수 곱하기 음수여서 얘는 양수가 돼서 참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됐죠? 보시면 되고요. 사실 디귿은 또 어떻게 볼 수 있냐면 둘 다 양수인 상황에서 y는 x 더하기 x분의 1 요거는 모르면은 넘어가세요. 요건 이제 나중에 너네들이 유리함수를 배울 때 알겠지만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어요. 모르면 넘어가세요. 지금 배우는 게 애초에 아닙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이 그래프 자체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요건 이제 너네들이 산술기하라고 나중에 배우겠지만은 요게 이제 그 2 루트 x x분의 1 해가지고 얘가 2잖아요. 다시 말해서 요 녀석에 x가 양수일 때 산술기하를 쓸 수 있고 그때 최소값을 구해주시면은 2가 됩니다. 언제 똑같으냐? 이 녀석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똑같은 거예요. 다시 말해서 양수 x에 대해서 1일 때 최소값을 가집니다. 이때 1,2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a랑 b가 둘 다 지금 0에서 1 사이잖아요. 요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a가 지금 어디 있어요? 여기 있어요. b가 어디 있어요? 0에서 1 사이 여기 있어요. 여기가 1이니까 b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그때의 함수값은 여기랑 여기 이렇게 되니까 실제로 보면은 요 녀석일 때가 자 이게 a, b 이렇게 있을 때 그래서 a 점에서의 y 좌표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겠다. b의 y 좌표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겠다. 근데 뭐 지금 요게 유리함수 심화를 안 돌렸으면은 요 내용을 잘 모를 텐데 요렇게도 굳이 하려면 할 수는 있습니다. 자, 다음에 리을 봅시다. 리을은 이게 0 이상이면은 애초에 이게 0 이상이고 이게 0 이상이기 때문에 요 녀석은 그냥 같습니다. a-b랑 그래서 요 녀석이 그냥 0 이상이다가 그냥 무조건 하고 만족하는 상황이 될 거예요. 그래서 답은 기역, 디귿, 리을 이런 식으로 둘 수 있어요. 됐나요? 근데 그 선생님은 이제 너네 그 기출들을 되게 많이 보잖아요. 리을, 미음 하나 추가합시다. 추가. 요것도 같이 알아둡시다. 자, 요거일 때 내신에서 보면 요런 표현이 나올 때 있습니다. 됐다 어려워요. 잘 보세요. 자, 생각할 시간을 살짝 줄게요. 이렇게. 자, 어떻게 생각합니까? 유리함수로 생각을 해도 좋기는 좋아요. 아니면 빼서 통분해도 좋아요. 이렇게 해도 되는데 자, 근데 자,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거냐면 요 녀석 자체를 어떤 관점으로도 볼 거냐면 a 빼기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a 마이너스 0 이렇게 볼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녀석은 a, a와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0의 기울기로 볼 겁니다. 기울기.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녀석도 어떤 관점으로 볼 수 있어요? b 마이너스 1, b 마이너스 0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얘도 똑같이 b, b에서 이렇게 둘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또 생각할 수 있냐면 이렇게 y는 x 이런 식으로 돼서 지금 b가 더 크다 했나요? 오케이. 둘 다 양수. 자, 마이너스 1, 0에서 여기가 a고 여기가 b입니다. 그 다음에 이쪽이 마이너스 1, 0이라고 생각을 합시다. 그러면 이 기울기랑 이 기울기 중에 어떤 기울기가 커요? 얘 기울기가 더 크지. 요 관점으로 볼 거예요. 어떤 관점인지 알겠어요? 기울기끼리 비교하는, 그러니까 얘가 여기서부터 요까지의 기울기가 될 거고 얘가 여기서부터 이까지 그냥 기울기가 됩니다. 됐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3이다. 그냥 같이 공부를 해둡시다.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도 당연히 가능은 해요. 근데 이러한 관점도 같이 연습을 해주자. 이렇게 됐죠? 필기할 시간을 줄까요, 그냥? 자, 필기를 합시다. 밑에 거 요거는 그냥 필기 안 해도 됩니다. 이거 모르겠어요. 설명해 주세요. 설명 안 해줄 거예요. 공수 2기 때문에 너무 대놓고. 선생님 저 공수 2 배웠는데 이거 모르겠는데요? 공수 2를 3바퀴쯤 하면은 배우게 됩니다. 아가야들 하는 거 말고 한 고쟁이쯤 되면. 됐죠? 필기 할 사람들은 필기를 하시면 되겠고요. 필기 다 된 애들은 그 다음 문제 566번을 설명을 할 거예요.
질문. 지금 들어온 문제도 다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지난주 토요일에 내가 그 여러 가지 방구등식 질답을 그 보충 자습을 했었는데 그때 와서 해도 되고요. 아니면은 카톡으로 질문하면 혹은 어디냐 우리 학원 어플 있잖아요. 거기로 질문해도 됩니다. 질문하시면은 받아줄 건데 근데 우리 학원 어플 그거 너네 AI로 질문을 하잖아. 그래도 되기는 한데 나한테 질문해도 돼요. 그 왜 AI만 사랑하고 왜 나는 안 해주는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AI한테 너무 공손하게 할 필요 없어요. 왜 이렇게 공손해? 이렇게 너무 아니 물론 다 공손하면 좋은데 저 너무 공손하더라. 그렇다고 뭐 욕하고 반말하고 그럴 필요는 없고요. 반말해도 되는데 욕하고 그럴 필요는 없고 그리고 연애 상담 하지 마세요. 내가 다 보입니다 그거. 예, 여기는 없는데 고1 애 중에 연애 상담을 하고 있어가지고 내가 다 보여요 그게 이렇게 너네 내 어플에서 질문하면은 그래서 그치 한창 그 뜨거울 나이인 건 알겠어. 뜨거운 나이인 건 알겠는데 그 어머니랑 상담하세요. 그걸 왜 됐죠? 필기 다 됐죠? 넘어갈게요. 자 다음 문제. 자 요거는 잘 봐. 이거 이제 모르는 애들이 좀 있을 텐데 요 부분은 그 x 플러스 1이 양수, 음수일 대로 나눠야 되겠죠. 다시 말해서 x 플러스 1이란 녀석이 양수일 때는 절대값 x 플러스 1이란 녀석이 내가 관점을 몇 개를 알려줄 거예요. 이렇게 생긴 녀석이 얘가 양수예요. 다시 말해서 얘가 x 플러스 1 그대로 나와요. 근데 이게 음수일 때는 여기가 마이너스가 이렇게 붙어 나와야 요거는 이제 양수가 되겠죠. 헷갈리면 안 됩니다. 쌤 등호는 언제 붙이나요? 상관없어요. 어차피 연속 함수기 때문에 미적원에서 나오면 이제 연속 함수기 때문에 얘가 0일 때도 여기에 0이 있든 여기에 0이 있든 어차피 1이잖아요. 이 값은 상관이 없어요. 그 다음에 여기 x 마이너스 3일 때도 마찬가지예요. 따라서 요거는 이 녀석들의 범위는 어떻게 나누냐면 x가 마이너스 1일 때 그러니까 x가 3보다 더 작고 마이너스 1보다 더 작아. 다시 말해서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이때는 어떻게 나누는 거예요? 이 녀석도 음수가 될 거고요. 여기에 있는 이 녀석도 음수가 될 거라서 얘가 이렇게 둘 수 있겠죠. 둘 다 마이너스가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마이너스, 이렇게 마이너스. 얘들아 우산 제발 좀 들고 가세요. 버려도 끝이 없어. 어디서 그렇게 나오는 거야? 진짜 그냥 막 버리거든요. 여기 뭐 부모님한테 이름 찾아서 전화해가지고 찾아가세요 이런 친절한 학원이 아니에요. 막 버리거든. 그러니까 버려도 끝이 없어. 진짜 너무 힘들어. 찾아가세요. 본인 우산 찾아가시고 만약에 안 들고 왔다 그러면은 그냥 밖에서 멍청하게 비 맞고 있지 말고 어차피 여기 남는 게 우산이니까 좀 이야기 좀 하세요. 혹시 남는 우산 있으면은 이렇게 좀 달라고 하면은 적당히 좀 되게 오래된 거 찾아서 줄 겁니다. 아무튼 그래서 요거 이제 계산해 주시면은 마이너스 2x 플러스 2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요 과정들이 이 과정이 엄청 빨리 돼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이거는 이제 개념이라고 생각합시다. 그러면은 첫 번째 엄청 빨리 돼야 돼 이거. 자, 이거일 때 이 녀석은 식 좌변 이렇게. 그 다음에 두 번째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3 미만일 때 등호는 어디부터 상관없다 해서 심지어 둘 다 붙어도 상관없습니다. 자 좌변은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묻을 거니까 x 플러스 1에 플러스 마이너스겠네. x 마이너스 3 이렇게 돼서 얘는 4가 됩니다. 그 다음에 요 녀석이 x가 3보다도 클 때 이렇게 될 때는 좌변이
2x 마이너스 2가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얘를 그려보면은 자, 기울기가 2가 될 거예요. 기울기가 2가 되고 이렇게 그대로 이런 식으로 그릴 수가 있겠죠. 요 구간을 나타내는 거는 뭐예요? 여기에서 이렇게 자, 얘는 마이너스 1, 그다음 여기가 3 이렇게 될 거고 이게 해가 존재해야 돼요. 존재해야 된다는 거 하니까 좌변은 이런 식으로 생겼다는 거 우리가 그릴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자, 여기까지 그릴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가 y는 k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은 문제에서 묻는 거는 이 아래쪽에 있는 녀석이 존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요 녀석의 해가 존재해야 된다. 따라서 이거는 어떠한 형태가 되냐면요. 여기에서 짠짠 여기에서 요 이하 요렇게 해서 이 부분이 이렇게 해서 여기가 근이 됩니다. 요렇게 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실제로 K가 4 이상이면 근 파란 부분. 왜냐면 요쪽이 4잖아요. 여기가 4잖아요. 얘가 4잖아요. 그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걸 그릴 줄 알아야 됩니다. 아셨어요? 아셨어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런 문제들을 풀 때는 좌변의 그래프의 개형이 이렇게 생겼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바로 인지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제일 작은 게 어디예요? 사이에 있는 녀석이 제일 작겠죠. 그래서 이 그래프가 어차피 이렇게 생겼으니까 4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바로다가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되고요. 자, 여기에서 요거는 나중에 내가 절대값 그래프 카톡방에 올려줄 테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를 보고 판단을 좀 해주셔야 되는데 절대값 그래프 자, 얘를 보면 여기에 있는 이 녀석 한번 볼까요? 얘를 보면은 지금 절대값 x는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죠? 절대값 x 플러스 2는 이 위에 있는 녀석을 x축 방향으로 이만큼 이렇게 마이너스 이만큼 평행 이동시킨 거예요. 이 녀석은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 있는 거. 이 녀석 보입니까? 마우스 보여요? 이 녀석이 지금 얘를 마이너스 3만큼 내린 거예요. 평행 이동한 거예요. 그렇죠? 여기 있는 것도 보면은 이렇게 생긴 그래프도 그냥 단순히 절대값이 있으니까 1초과 1 이하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그래프를 그려주세요. y는 x는 파란색, y는 절대값 x 마이너스 1은 빨간색 이렇게 그려줬거든요. 그 두 개의 함수를 더해줄 거예요. 두 개의 함수를 더해줄 거예요. 더해주면은 1 왼쪽에 있는 녀석은 마이너스부터 나와서 x 마이너스 x 더하기 1이니까 최종적으로 1 오른쪽에 있는 녀석은 y는 x에 x 마이너스 1 두 개 더했으니까 2x 마이너스 1 해가지고 그래프 이런 식으로 그릴 수 있게 됩니다. 됐죠? 그런데 내가 조금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 거는 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y는 x를 파란색으로 그렸고 얘를 빨간색으로 그려놨어요. 그래서 방금 전에 그냥 범위 나눠가지고 할 때는 그냥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랑 x 더하면 1이 나오네요. 이게 대수적인 이야기예요. 그냥 숫자로 이렇게 그냥 계산해서 푸는 거라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되냐면 이제 요 개념은 너네들이 아예 처음 들을 겁니다. 두 개의 이 함수와 이 함수를 더해줄 거예요. 두 개의 함수를 더해줄 거예요. 두 개의 함수를 더해줬다는 거는 똑같은 x값에 대해서 특정한 x값에 대해서 이 녀석의 함수값과 이 녀석의 함수값을 두 개의 함수값을 더해주는 거예요. 만약에 자, 두 개의 함수값을 더해줄 거예요. 그러면 x가 만약에 1이야. x가 1이야. 요 녀석의 x의 함수값은 0. 이 녀석의 x의 함수값은 1이지. 그래서 0 더하기 1이 되는 거예요. 이 녀석의 함수값이 만약에 1이야. 요 녀석의 함수값이 2야. 그 두 개의 함수값 더한 녀석은 함수값이 3. 됐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여기는 이 녀석의 함수값이 1이야. 이 녀석의 함수값이 0이야. 그 조금 한 2분의 1 볼까요? 이 녀석의 함수값이 2분의 1이고 이 녀석의 함수값이 2분의 1이야. 여전히 1이겠죠. 그렇죠? 자, 앞으로 더하기 함수에 대해서 여러 번 이야기를 할 텐데 지금은 맛보기만 해주도록 합니다. 이런 게 이제 더하기 함수구나. 요까지만 하고 넘어갈 거예요.
자, 요 내용은 나중에 가우스 그래프, 뭐 절대값 y 그래프, 뭐 온갖 것들이 나오게 될 텐데 요 딱 요 내용만 너무 깊게 알 필요는 없어요 지금. 자, 카톡방에 올려주도록 하고요. 요것도 푸는 방법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요까지만 알아두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그 다음 문제는 자, 이 문제 봅시다. 자, 이거는 대표적인 실수 유도 문제입니다. 대표적인 실수 포인트예요. 그래서 가에서 x-4가 자, 0 미만이 아니라 이거 0 이하입니다, 여러분. 왜냐면 0일 때 그냥 0 곱하기 0에서 0이라서 그런 거예요. 0 곱하기 어떤 수 0이 가능하니까. 그다음에 이건 이제 실수주의. 대표적인 실수 유도 문제. 너무 유명한 실수 유도 문제라서 이걸 실수한다? 그러면 그냥 똥멍청이다. 너무 당연한 실수 포인트들이에요. 그래서 그다음에 나에서도 자 x 플러스 1은 양수예요. 왜냐하면 분모는 0이 될 수가 없으니까. 그다음에 요 녀석은 음수양수 돼야 되지. 음수양수.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전부 다 종합하면 x는 마이너스 3 이상 마이너스 1 미만이 되어서 정수 만족한 정수 x는 마이너스 3이랑 마이너스 2다 이렇게 둘 수 있습니다. 됐죠? 답은 두 개가 됩니다. 진짜 실수 조심하셔야 돼요. 쌤, 왜 이거 0 이하는 왜 0 이하인데 0 이하 0 이하면 왜 마이너스가 튀어나오는데요? 지금 그거 질문하고 있으면 안 돼요. 지금 복소수 복수해야 되거든. 다음 문제는 573번 보겠습니다. 책 없는 사람 책 받았나요? 받았어요? 됐죠? 넘어갈게요. 다음에 573번. 573번이니까. 미안. 570번. 570번. 자, 요 지난 시간에 슬쩍 설명하긴 했는데 0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는데 해가 작은 것보다 작거나 큰 것보다 크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야 되겠어? 여기에서 이 녀석이 이렇게 되어서 얘가 여기에서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렇게 이거보다 더 작다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돼요?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작거나 또는 4분의 1보다 크거나 이렇게 되어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이미 어떤 걸 알고 있어요? 자, 근이 이제 두 근이 존재한다 이렇게 돼 있고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일 때 두 근은 마이너스 2분의 1 그리고 4분의 1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그러면 지난 시간에 했었죠? 이렇게 바꾸어서 적는 녀석은
그는 이 녀석의 역수가 될 겁니다. 역수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러한 그래프 형태가 나오려면은 A가 양수다 아래로 볼록입니다가 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지금 요 녀석을 요 원리를 이번에는 부등식에다가 그냥 적용을 시켜 봅시다. 부등식에다가 적용을 시켜 주시면 요 녀석을 이렇게 적용을 시켜 주시면 일단은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C가 당연하게도 여기에서 이제 x는 0 집어넣었을 때 C는 그때 함수값 10이죠. x가 0일 때의 함수값은 x가 0일 때의 함수값. 그때는 당연히 C가 돼서 0 집어넣으면 C죠. 이 녀석이 음수가 될 거예요. C가 음수니까 얘는 위로 볼록이 위로 볼록. 이렇게 위로 볼록. 이렇게. 근데 이 녀석이 마이너스 2 여기가 4. 그 다음에 이 녀석이 0보다 크다라고 이야기했으니까 마이너스 2랑 4 이렇게 이므로 여기에서 0보다 크다의 그는 어떻게 연습할 수 있겠어? 요 부분이 되겠죠. 마이너스 2초가 x4. 그래서 구하는 것은 마이너스 1, 0, 1부터 4까지 아니 뭔 소리야 3까지 그러면은 답은 5가 될 겁니다. 됐죠? 이걸 여러분들이 잘 해야 돼요. 필기하시고요. 다음 문제는 573번 가겠습니다. 여기 필기 잘 해주셔야 됩니다. 이거. 자, 다음 문제 573번. 됐죠? 넘어갈게요. 자, 얘도 굉장히 중요한 실수를 조심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자, 2차라는 말이 있으면 2차 부등식이라는 말이 있으면 최고차항의 개수가 0이면 안 됩니다. 근데 이 녀석은 그냥 그러니까 정확히는 2차항의 개수가 0이면 안 됩니다. 최고차항이 2차여야 되고 2차항의 개수가 0이면 안 돼요.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냥 부등식을 풀으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반드시 K가 요 이제 집어넣으면은 정리하면은 다 넘어가겠죠. 그래서 KX의 제곱 KX 더하기 K-2가 0 이하입니다. 이때 K가 0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K가 0이 아닐 때로 나누어서 봐야 됩니다. 만약에 K가 0이다? 그러면은 마이너스 2는 0 이하다. 그냥 무조건하고 성립.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냥 K가 0이어도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 따로 살펴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됐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K가 음이 아니라 했으니까 K가 0보다 크다라고 할게요. 왜냐면 K는 음이 아닌. 자, 그러면 K가 지금 0보다 크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2차 부등식이 어떤 식으로 되겠어? 얘가 그대로 이렇게 되고 양수니까 아래로 볼록한 녀석이 될 거고 요 녀석이 존재해야 돼요. 아래로 볼록한 녀석이 이게 0 이하인 지점이 요 지점이 존재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야. 얘가 존재하려면 어떻게 돼야 돼?
0인 지점도 가능합니까? 가능하죠. 이게 등호를 잘 봐야 돼요. 여기에서 요 0 이하인 지점, 이 0 이하인 요 지점이 존재해야 된다는 소리야. 그럼 어떻게 하겠어? 판별식이 근이 중근이거나,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기에서 요것도 가능. 왜 가능이야? 요 부분 때문에 가능. 그 다음에 요 녀석이 만약에 더 내려가 그러면은 이 부분 때문에 요 부분 때문에 가능. 그래서 판별식이 0 이상이다 이렇게 돼야 되겠죠. 원래 이 좌변에 있는 2차의 근이 존재하기만 하면 돼요. 다시 말해서 이 판별식은 k제곱 마이너스 4k에 k 마이너스 2 0 이상. 그래서 k는 요 이제 정리해서 풀어주시면은 요렇게 인정수 종합하면 0도 가능하다 했으니까. 이렇게. 그래서 0, 1, 2 해가지고 총 3개가 답이 될 겁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관점을 알려줄 건데요. 무조건 추천하는 풀이는 아닙니다. 자, 일단 지금 내가 열받는 게 K 때문에 열받아. 그러니까 K만 열받는다고. 그러면은 이 식에서 여기에서 K만 다 넘겨. 정리해. 이렇게 더하기 1 한 다음에 이 녀석을 이런 식으로 돌려. 그 다음에 요 녀석은 지금 판별식이 0 미만이죠. 다시 말해서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 녀석은 양수입니다. 양수기 때문에 양변을 나눠줘도 부등호의 방향이 바뀌지 않아요. 그럼 이 녀석을 이렇게 둘 수 있어요. 이렇게 둘 수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만족하려는 음이 아닌 정수 k의 개수는 이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얘가 요 녀석이 이 분모 있지, 요 분모. 이 분모는 x 플러스 2분의 1의 완전제곱 더하기 4분의 3 이렇게 둘 수 있겠죠. 충분합니까? 그렇죠? 다시 말해서 x가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 분모는 최소값을 가집니다. 뭘 가져요? 4분의 3을 가져. 그러면은 우변은 최대값을 갖겠죠. 최대값. 4를 곱해주 분자 분모에 4를 곱해주시면은 3분의 8 될 겁니다. 3분의 8. 그쵸? 그러면 K라는 녀석이 3분의 8 이하에 있기만 하면은 자 우변이 막 어떻게 생겼어? 이렇게 생겼어. 우변 어떤 식으로 생겼어? 우변이면은 최대값이 3분의 8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K가 3분의 8 이하가 됐다고 치면 이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는지는 실제로 뭐 어떻게 생겼는지 뭐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알겠죠? 이런 식이 되기만 하면 이렇게 되기만 하면은 만족을 한다 이런 거고 얘는 가만 생각해봐. 얘는 아까 전에 반드시 양수라고 이야기했잖아. 그치? 그래서 분모는 이 분모는 반드시 양수입니다. 그러니까 얘가 가질 수 있는 건 무조건 양수예요. 양수인데 양수의 최소값 양수지만은 최대값은 이렇게 되니까 엄청 커질 거 아니야. 그럼 엄청 커지니까 요 값 자체는 엄청 커지는 거 분의 2니까 거의 0 비슷한 녀석이 될까. 이 녀석 엄청 커질 수 있잖아. 요 분모는.
막 100, 1000만 대수 1억 될 수 있잖아. 1억분의 2 이렇게 되면 거의 0에 근접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녀석은 0보다 크고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요 녀석이 이런 이 K가 요 조건이기만 하면은 요 녀석은 근이 존재한다. 는 실수 X값이 존재하잖아. 만족하는 실수 X가 존재한다. 자, 이 말은 정확하게 너네들이 무조건 이해해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왼쪽 표현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를 해줄 수 있기만 하면 됩니다. 무조건 해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요 관점도 있다. 요 관점은 앞으로도 몇 번은 더 쓰긴 할 거예요. 그리고 미적 원 가면 엄청 많이 쓸 겁니다. 아무튼 자, 필기하시면 필기하시고요. 다음 문제 574번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이미 아는 애들은 알겠지만 모르는 애들은 이거 모르면 안 됩니다. 왜냐면 이거는 공수 원투에서 너무 여러 번 나오는 문제고 그냥 이 유형이 따로 있어요. 판별식의 판별식 유형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판별식의 판별식 유형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기호 하나만 알아둘게요. 자, 아까 문제에서 자, 요거는 모든이라는 의미이고 모든 x. 근데 x가 리얼 넘버가 실수죠. 실제하는 숫자니까 실수는 영어로 리얼 넘버 r이에요. r. r의 원소입니다. 이렇게 표현할 거예요. 같은 이야기, 같은 이야기입니다.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자, 임의의 실수 x에 대해서 혹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자, 여기에서 임의의 실수 xy라 했으니까 임의의 실수 x에 대해서 다시 말해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뭐가 성립해야 되냐면 일부러 내가 조금 크기를 좀 다르게 적을 건데 2y의 x 더하기 3y제곱 플러스 4ay 더하기 2. 자, 여기 식 중에 얘랑 얘는 x 입장에서는 어떤 포지션이에요? 그냥 상수 취급해도 상관없습니다. 뭔 상관이야? 어차피 임의의 실수 x에 대해서도 이게 0 이상이 성립해야 되잖아. 아니 뭐 임의의 실수 x에 대해서 혹은 임의의 실수 y에 대해서 뭐가 됐든지 간에 성립을 그냥 해야 되잖아요. 그치? 그러면 y가 뭐가 됐든 x가 뭐가 됐든 성립해야 된다고. 그 여기서는 요 조건만 써먹을 거라고. 지금은 y가 뭐가 됐든 모르겠지만, 그렇죠? 그렇게 되려면 자, 다시 말해서 요 녀석은 어떻게 되어 있어야 되냐면 가로축 x에 대한 식이라고 치면은 이 녀석이 이렇게 되어 있어야 된다고. 이렇게. 즉 이렇게 돼야 된다. 이렇게. 이 그래프의 형태가 되셨어요? 내가 그 졸린 건 아는데 수업하는 나도 진짜 그러네. 얘들아, 수업하는 나는 졸릴까 안 졸릴까? 어떨 것 같아? 졸려요? 내가 계속 말을 하는데 졸려요. 사실 선생님이 내가 수업을 하잖아. 그러면은 내가 중학교 때 이거 하고 있지 않았을까? 그치? 내가 고등학교 때 이거 하고 있지 않았을까? 나 대학 1학년 때도 애들을 가르쳤을 거 아니야. 지금도 가르치고 자빠졌어요. 1년에 몇 번 가르쳐? 판별식에 1년에 4번 가르치거든. 반이 3개라 치면 1년에 12번 가르쳐요.
12번 가르치는데 내가 18년 동안 했어요. 그럼 12 곱하기 18에 아무튼 한 200번 넘게 했겠죠. 중학생 때 이것저것 포함하면은. 그렇죠? 그래 똑같은 문제를 한 200번 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좀 그 반복 학습도 한 200번쯤 반복하면 너무 반복이지 않을까? 그렇지. 재미가 없어. 졸려. 나 졸려. 재미없는데. 근데 나는 이게 내 직업이잖아요. 직업은 원래 그냥 말도 안 되게 재미없는 걸 반복하는 겁니다. 라고 말하면 안 되나? 그러니까 너네들이 뭐 창의력이네 나발이네 배우잖아요. 창의력 그냥 다 헛소리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만약에 이런 말 하면 안 되나 애들한테? 얘 의사야. 그 의사여가지고 와 졸라게 창의적인 환자들만 있으면 돼 안 돼 세상에. 창의적인 환자만 있으면 안 돼. 대다수는 감기 환자예요. 맞잖아. 내가 피부과야. 야 무좀이 제일 많겠지. 그럼 무좀 제일 많겠지. 근데 나 무좀 졸라 절대 하기 싫어 그러면 여드름 환자가 많겠지. 나 여드름 보기 싫어 그러면 뭐 할 건데 그러면 졸라 신기한 대학병원에 나오는 말도 안 되는 신기한 균들 탐방하면서 의사 할 거예요? 그런 의사도 있지. 하지만 대다수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어차피 다 지겨워.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내가 내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재밌죠? 새로운 거 막 배우고 있잖아, 그지? 재밌게 합시다, 알겠죠? 그래서 이거를 원래 세상에 되게 재미없어요. 공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 말이 좀 이상한 쪽으로 새는데 선생님은 아이유라는 가수를 되게 좋아합니다. 아이유가 했던 졸라 멋있는 말이 있어요. 노래를 좋아하는 사람이 가수를 하면 안 된다고. 재미없어진다고. 재미없어. 맨날 아이유가 나는 요 오빠가 좋은 걸 1년에 몇 번 부르겠냐. 100,000번 불렀는데 연습할 때도 1000번 불렀는데 10년 동안 1000번씩 부르고 있어가지고 10,000번을 불렀어요. 지겨울 거 아니야. 그렇지만 매번 웃으면서 최선을 다해서 부르지 않으면은 또 이상한 팬들이 와가지고 이 새끼 이 사람 초심 잃었네 이럴 거 아니야. 그럴 거 아니야. 항상 처음처럼 열심히 잘 가르치는 게 중요하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G 드래곤 아십니까? G 드래곤이 노래 아는 거 뭐 있어요? 뭐 있는데? 요새 애들 G 드래곤 알아? 뭐 있게? 그래? 야, G 드래곤 그 노래 아는 거 노래 제목 있어요? 아무거나 있어요? 홈 스위트 홈. 그래. 옛날 거 있어요? 뭐 있거든? 있거든. 뭐 거짓말 뭐 이런 거 있어요. 아무튼 뭐 이것저것 있는데 하트 브레이커 이런 거 있어요. 한두 번 불렀겠냐고 얘들아. 그래도 항상 열심히 살잖아요. G 드래곤 같은 아저씨들은 아저씨래. 나보다 형이면 너네들이 나 아저씨라 부르잖아. G 드래곤도 나보다 2살 많기 때문에 아저씨. 아무튼 형이에요. 멋있는 사람. 그래요. 실제고요. 아무튼 그 정도 성공한 사람도 항상 최선을 다해서 그 마마 무대 봤습니까? 오놈 야 그렇게 열심히 나 깜짝 놀랐어. 와 멋있더라. 그 지겨울법도 한데 딴 걸 다 떠나서 그 지겨울법도 한데 그걸 그렇게 열심히 딱 갑자기 막 빵해서 요마 막 이렇게 하고 있어요. 존나 멋있어. 그게 더 멋있었어. 여전히 지루해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게 너무 멋있었어. 이미 전 세계 탑 클래스인데. 아닌가? 전 세계 탑 클래스를 하면 안 되니? 제니도 탑 클래스라고 할 수 있지 않나요? 그런 느낌이잖아요. 아무튼 그래 그 짱이었어. 그지? 그 제니 노래 있잖아요. 제니 한 노래 있잖아요. 알고 있어요? 제니란 가수가 있어요. 그 제니라는 가수가 제목은 모르겠다. 제목 제니예요? 라이크 제니예요? 아무튼 하루 종일 제니라고 하는 게 그 가사거든요. 가사가 제니 그래요. 연습할 때도 제니 지는 원래 제니예요. 제니 아니 제니야 한데 자기 혼자 제니 거리고 있어요. 그 노래 한 번에 10번이면은 1000번 부르면 10,000번을 그냥 혼자 내 이름을 중얼중얼 거리고 있는 거야. 정민이 거리고 있는 거야. 좀 그런 느낌이에요. 하루 종일 그러고 있어요. 전 세계 사람들이 정민이 그러는데 나도 정민이 거려. 뭔 소리야 이게? 재밌게 하시라고요. 판별식 계속 이야기해도 판별식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게 말이 샜는데. 자, 다시 재미없는 판별식 합시다. 재미없다고 하면 또 더 재미없어. 재밌는 판별식 하는 거야, 알겠죠? 자, 자, 이 성질이 다시 말해서 요게 이 성질이 y 값에 관계없이 성립해야 돼요. 이
임의의 실수 y에 대해서 성립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되어야 되냐면요. 얘의 x에 대한 지금 이거 자체가 이거 그린 거잖아요. 얘가 요 녀석의 판별식 D1이라고 할게요. 디스크리미넌트를 따서 판별식 D1이 다시 말하면 4분의 D1이라 하자. 4분의 D1은 y의 제곱에 귀찮아. 정리하면은 y 제곱에 빼기 3y의 제곱 더하기 4ay 더하기 2 이렇게 이 녀석이 0 이하 0 이하입니다. 부호 잘 봐야 돼요. 알겠죠? 0 이하야 돼. 다시 말해서 y 제곱 정리하면은 2y 제곱 더하기 4ay 더하기 2 그러면 요 말이 임의 실수 x에 대해 성립하려면 요게 최종적으로 정리하면은 이 말인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이 식이 얘가 임의 실수 y에 대해서도 성립해야 된다고. 임의 실수 y에 대해서 성립하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얘가 y라는 문자에 대해서 얘 아래로 볼록이니까 이렇게 생겨야 돼요. 이렇게. 그럼 얘는 또 뭔데? 일로 와. 이렇게. 자, 얘는 판별식 두 번째 판별식을 써줄 거예요. 판별식은 b-의 제곱 이거는 2로 나눠줍시다. 처음부터 이렇게. 처음부터 그게 상관없지만 자 그러면 얘는 a 제곱 빼기 1 0 이하 이렇게 돼야 돼. 다시 말해서 a라는 게 마이너스 1 이상 1 이하 a가 마이너스 1, 0, 1 총 3개. 짜잔. 늘 여러분들이 꼭 정말 순서대로 논리적 허점 없이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정확하게. 이거는 그냥 너무 많이 나오는 어려운 내용이어서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그걸 모르면은 조금 문제가 생깁니다. 됐죠? 우리는 이런 식으로 판별식 두 번 써서 푸는 거를 판별식의 판별식 문제라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576번 보겠습니다. 576번. 자, 요건 아이디어만 이야기를 해줄게요. 일단 이것도 실수 조심해야 되겠죠? m이 2일 때와 2가 아닐 때 해주셔야 되고요. m이 2가 아닐 때는 판별식이 0 미만이다 이렇게 돼야 될 거예요. 근데 이거 m이 2 미만, 그러니까 m이 2 미만이면은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최고차이 계수가 음수여가지고. 그러면 모든 실수에 대해서 항상 성립할 수가 없죠. 그치? 그래서 요거 자체가 자 실수 주식. 이거 자체가 m이 0일 때 따로 고려를 해 주시면은 0일 때는 그냥 1, 0 그냥 만족하죠. 그다음에 m이 2 미만일 때는 이 녀석은 위로 볼록이기 때문에 그냥 불가능합니다. 왜? 이렇게 생기더라도 요 부분에서 반드시 요 지점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m이 2초가일 때, m이 2초가일 때 아래로 블록하면서 그렇죠? 4분의 d 계산해 주시면은 2로 묶었죠? 그러면은 뭐야? 판별식 해주시면 여기 묶일 겁니다. m-3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m의 범위는 2초가 3 미만인데 m이 0일 때 또 가능하기 때문에 아니 뭔 소리야? 초차항 개수가 0일 때니까 이때도 가능하겠죠. 이렇게 되셨나요? 그 스승의 날 때 누가 선생님 내 카톡을 본 적 있습니까? 그쵸. 그래서 어떤 그 제정신이 아닌 친구가 있는데 내 짤을 가지고 이상형 월드컵을 만들어놨어요. 미친놈이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했으니까 지훈이가 해봅시다. 뭘로 할까요? 반서정. 이건 선생님이 10년 전입니다. 뭘로 할까요? 너무 부끄러우니까 후딱 하고 끝내자. 위스키 마시는 걸로 할게요. 이게 되게 부끄럽구나. 이게 정말 민망하구나. 진짜입니다. 전부 다 진짜입니다. 딥페이크가 하나도 아니에요. 이걸로 할까요? 그래요. 뭘로 할까요? 쌤이 좀 살쪘을 때죠. 뭘로 할까요? 이거는 쌤이 그 옛날에 포르쉐를 사고 이제 그냥 병신같이 감성에 찌들어가지고 찍은 영상이에요. 아무튼 베이비 정민으로 할게요. 이게 진짜 납니다. 뭘로 할까요? 왼쪽으로 할까요? 뭘로 할까요? 부사로 할까요? 그래, 날 것 그대로로 갑시다. 이거 너무 민망하니까 넘깁시다. 내가 이거를 골든이라는 노래를 이거 유튜브 그 통계를 줬는데 골든이라는 노래를 내가 50시간 넘게 들었더라고. 뭐 할 때마다 이걸 듣고 있으니까. 아무튼 지훈아 뭘로 할까요? 오른쪽을 할까요? 그래요. 쌤이 탈모가 왔는데 탈모를 치료한 모습이고요. 왼쪽을 할까요? 좋아요. 왼쪽을 할까요? 왼쪽을 할까요? 그래요. 둘 다 왼쪽 할까요? 둘다 정신 같죠. 아무튼 오른쪽 할까요? 전혀 권력이 없나요? 이건 15년 전입니다. 매우 옛날 일이죠. 오른쪽 할까요? 이걸로 합시다. 됐어요. 자, 됐고. 이거 근데 생각보다 엄청 부끄럽구나 이게. 되게 민망하네요. 자, 화들짝 잠이 다 깨버렸어요. 우리 모두 다. 오케이. 이거 되게 민망하구나. 자, 이거. 자, 아까 전에 내가 그 더하기 함수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했었어요. 579번입니다. 자, 그러면 빼기 함수를 볼 건데 더하기 함수도 이제 맛보기만 찔끔 이렇게 알아봤던 것처럼
빼기 함수도 찔끔 이렇게 알아볼 거예요. 그러면 지금 예를 들면 이렇게 생긴 녀석의 해가 이거다라고 했는데 이제 G라는 녀석을 이렇게 그리고 F라는 녀석을 만약에 G라는 녀석을 이렇게 그리고 F라는 녀석을 만약에 이렇게 그렸다고 쳐볼게요.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요 똑같은 X에 대해서 이 보세요. 요게 똑같이 X입니다. X1, X2가 아니에요. 똑같은 X에 대해서 G의 함수값이 F의 함수값 이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fx, gx 자 특정 x에 대해 표현을 잘 봐야 됩니다. g의 함수값이 f의 함수값보다 함수값 이상이다 라는 것은 여기에서 이 부분을 의미하겠죠. 지금 이렇게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요까지의 범위가 마이너스 2 이상 3 이하 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F1이 F1 빼기 G1이 마이너스 24다. 자, 이거는 어떻게 해석할 거냐면 여기서부터 요까지의 길이가 요 지점이 여기가 1, F1 그 다음에 여기가 1, G1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면 요 녀석의 길이가 24라서 이게 F에서 G를 뺐으니까 마이너스 24다 이렇게 들 수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죠? 자, 우리가 문제를 풀 때 답지에서는 이렇게 설명은 안 하지만 상황은 이런 상황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어야 돼요. 됐습니까? 이렇게 그렇죠? 문제를 풀 때는 이렇게 푸는 거예요. 자, F 빼기 G, 자, fx 빼기 gx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자, 이 녀석의 해가 이렇게 되었다는 것은 얘는 2차에서 2차를 뺐으니까 2차 이하가 돼야 되겠죠. 2차 이하. 방정식 연산에서 했죠. 그런데 이 녀석의 형태를 생각해 보니까 2차이다. f 빼기 g는 왜냐면 1차는 이런 식으로 생겼을 수가 없어요. 는 2차이다. 이해됩니까? 그죠? 그 2차가 됐어요. 그러면 얘가 의미하는 거는 뭐냐면 자, 이거 잡고 이렇게 둘 수 있어요. hx라는 녀석을 정의 내릴 거예요. 자, 정의 내린다는 거는 우리가 수학적으로 이렇게 점점 찍어 놓고 해 놓으면은 hx 이렇게 정의 내리겠습니다라는 거예요. 뭐 너네들이 알 필요는 없어요. 그냥 똑같다 해 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정의를 내렸을 때에서 hx는 다시 말해서 이게 요렇게의 해가 얘다 라는 말이고 그 다음에 h의 1, 2, 24다. 마이너스 24다. 그 다음에 구하는 거는 h의 5가 된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풀 거냐면 hx는 0의 해는 당연히 마이너스 2, 3 이렇게 될 거니까 hx를 어떻게 잡을 수 있어요? 최고 차이계수 뭔지 모르니까 a라고 잡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설정을 할 수가 있겠죠. 집어넣어 주시면은 a는 4가 될 겁니다. 그래서 구하는 게 h5를 구하라 라는 말이니까 얘는 56이 답이 될 거예요. 그렇죠? 자, 상황 설명은 이렇게 되는데 실제로 문제를 푸는 거는 지금 이렇게 풀진 않았어요. 그냥 차 함수가 f랑 g의 함수값 차이를 그냥 h라고 둔 겁니다. 아셨어요? 자, 이 상황까지도 같이 알아두도록 합시다. 조금 더 알고 싶은 친구들을 위해서 따지자면 얘가 h인 거예요.
H에서 G를 뺐다라는 게 이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F에서 G를 뺐다라고 하는 게. 됐죠? 그래서 내가 2차 함수 하면서 그 2차 함수랑 1차 함수 같이 있을 때 2차에서 1차를 빼라 했잖아요. 2차 있을 때도 이렇게 빼주시면 됩니다. 그냥. 됐죠? 자, 다음. 자, 이것도 해봅시다. 자, 부실수 이거에 대해서 2차 부등식 이 녀석의 해가 이거이고 이거에 성립한다. 얘는 아이디어만 하고 넘어갈게요. 자, 요거 자체가 얘가 마이너스 1, 3 이렇게 생겼고요. 요 녀석은 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이거 미만을 만들어내는 그때 해가 요렇게 해가 마이너스 4부터 n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요만 이거 어차피 2차니까 이게 대칭일 거니까 요 길이가 3이면 요 길이도 3이에요. 그럼 n은 뭐예요? 요 길이가 3이니까 n은 6이에요. 6 집어넣으세요. 6 집어넣으세요. 그럼 뭐랑 똑같은데? 요 녀석이랑 똑같을 거 아니에요. 그럼 n도 암산으로 나오겠죠. 그죠? 야, 풀이가 이거 다시 풀이를 해줘. 이해가 안 되는 사람 있나요? 설명을 더 해드림. 괜찮아요? 넘어갈게요. 표정이 왜 그래? 넘어갑니다. 다음에 584번. 자, 584번은 이렇게 풀어봅시다. 물론 이제 이차함수로 풀어도 상관없는데 이차함수 풀이는 우리가 너무 많이 해봤기 때문에 그냥 둘 다 그냥 그래프로 풀어버릴게요. 그냥 어차피 다 알 거니까. 자, 얘가 마이너스 2, 그다음에 5, 여기에서 이렇게, 여기에서 이렇게, 이 부분이 우리가 실제로 원하는 부분이 될 거예요. 자, 요 부분. 다시 말해서 여기는 그렇죠? 마이너스 2에서 요 길이도 5가 되겠죠? 왜냐면 요 길이가 5고 요 녀석의 기울기가 1이니까. 아니, 너네들이 그냥 그 따로 이거 범위 나눠가지고 풀어도 됩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는 3, 여기는 뭐야 마이너스 7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첫 번째 식은 당연하게도 자, 첫 번째 즉 뭐가 나와요? 마이너스 7 x 3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 얘는 실제로 어떻게 둘 수 있냐면 가우스 x 플러스 2 그다음에 가우스 x 마이너스 이게 인수분해 되겠죠. 이렇게 다시 말해서 가우스 x가 마이너스 2초가 4. 그런데 가우스 x는 뭐여야 돼요? 정수여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가 될 수 있는 것은 얘는 마이너스 1이랑 마이너스 0이랑 1, 2, 3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 요 녀석이 1이다. 그럼 어떻게 마이너스 1이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x의 범위가 마이너스 1에서 0 사이가 되겠죠. 그러면은 요 녀석이 0이다. 그럼 x의 범위는 0 이상 그 다음에 1 미만이 되겠죠. 됐죠? 그러면 점점점 가우스 x가 3이다. 그러면은 얘는 3 이상 4 미만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을 전부 다 모아두시면 얘는 마이너스 1 이상 4 미만이다 라고 볼 수가 있을 거예요. 따라오심? 그래서 첫 번째 녀석은 어떻게 되냐면 그냥 말 그대로 여기에서 마이너스 7 이상 3 이하가 되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두 번째 녀석은 마이너스 1 이상
4 미만이 됩니다. 그럼 구하는 부분의 넓이는 4 미만 나와요. 이렇게 되니까 구하는 부분은 마이너스 1 이상, 그 다음에 3 미만. 3 이하. 됐죠? 됐죠? 너무 당연한 이야기들이죠. 자, 이제 슬슬 좀 답집풀이들이랑 많이 달라지죠. 점점 많이 달라집니다. 그래프로 풀고 이 정수 조건 사용해서 풀고 뭐 이런 식으로. 다음 문제는 589번 하겠습니다. 이게 다 하셨습니까? 너무 뻔한가? 네, 뭐 뻔해도 합시다. 어쨌든 질문이 들어왔으니까. 자, 첫 번째는 뭐예요? 첫 번째는 얘가 작은 거보다 작거나, 그 다음에 큰 거보다 크거나. 두 번째, 작은 거에서 큰 거 사이. 그렇죠? 왜냐면 두 번째 녀석은 x 마이너스 k 플러스 3, x 마이너스 k 마이너스 1 이렇게 인수분해가 될 거니까요. 그러면 이 녀석의 특징은 구간의 길이가 4로 일정하다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거를 종합하면 어떤 상황이냐면 얘가 지금 문제 풀기 위해서 좀 더 길게 할게요. 자, 여기에서 이렇게 있을 텐데 구간의 길이를 4로 유지하면서 여기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여기에서 이제 마이너스 1, k 마이너스 1, 쓱, 쓱, 쓱 이렇게 이 구간 여기에서 정수 두 개. 얘 너무 멀리 간다. 그렇죠? 그러면 자, 정확하게는 k-1이라는 녀석이 마이너스 2면 됩니까? 마이너스 2여도 됩니까? 그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정수 x가 두 개죠. 그래서 마이너스 2보다는 왼쪽에 있는데 마이너스 3이 되면은 안 돼요. 자, 이거는 답지보다 내가 좀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이렇게 공부를 해주셔야 돼요. 지금 나처럼 공부해 주셔야 돼요. 자, 여기 지금 여기서 정수 두 개가 되려면 이 영역에서 정수 두 개가 되려면 그쵸? 그 다음에 여기에서도 이번에는 이게 일로 와. k-1이 여기 있고 k 플러스 3이 여기 있어. 그럼 여기에서 정수 두 개를 하고 싶어. 여기서 정수 두 개를 하고 싶어. 그러면 이 녀석이
k 플러스 3이라는 녀석이 5보다는 오른쪽에 있어야 돼. 근데 6보다는 작아야 돼. 그러니까 정수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을 막 엄청 신경 쓸 필요는 없긴 한데 지금 쌤처럼 공부를 해야 정확한 공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실수 조심. 만약에 이 녀석에 마이너스 1이 아니라 0이라면 지금 요 짝에서 이거 움직일 때 그래서 이렇게 움직일 때 이렇게 겹치게 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조심해야 되겠죠. 그래서 정수 K는 여기서는 2, 여기서는 정수 K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됐죠. K 값의 합은 1이 됩니다. 자, 다음에 291번. 자, 이 녀석은 모의고사 기출 변형입니다. 자, 이게 지금 상황을 보시면은 왼쪽 녀석은 얘가 이렇게 생겼어요. 오른쪽 녀석은 이 녀석이 이렇게 생겼어요. 얘는 그냥 이렇게 생겼어. 그러니까 상황이 이렇게 돼야 돼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쪽 상황에서 보면은 판별식,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 이 녀석의 판별식 D1이라고 보시면 얘는 똑같다 놓고 얘를 넘기면 귀찮아. 얘도 똑같다 놓으시면은 판별식이 D2. 이 녀석이 근이 있으면 돼야 안 돼요. 중근은 가능한데 그 이제 근이 두 개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근이 두 개 있으면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 부분이 존재해 버리잖아. 그렇죠? 함수값이 크다는 건 이런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요게 함수값이 더 위에 있으려면은 이 녀석의 판별식이 중근은 가능한데 그 뭐야 두 근이 있으면 두 근이 그렇죠? 그래서 얘의 판별식을 해주시면은 얘는 m 플러스 3의 완전 제곱 빼기 4의 6 마이너스 n 요 녀석이 0 이하 그렇게 돼서 요걸 이제 정리를 해주시면은 4n은
마이너스 m제곱 마이너스 6m 더하기 15 이렇게 될 겁니다. 자, 다음에 얘는 m-5에 넘겨가지고 판별식, 얘도 판별식이 중근은 가능한데 두근이 있어요. 서로 다른 두근이 있으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이것도 얘랑 똑같이 맞춰주기 위해서 4n 기준으로 이렇게 맞춰줄 거예요. m제곱 마이너스 10m 더하기 17 이런 식으로. 자, 그런데 여기에서 두 개를 종합하면은 이 녀석이 이렇게 된다 이 말이야. 이거를 만족시키는 mn을 찾아야 돼요. mn을 찾아야 돼. 아니 그러면 이거를 정리를 해야 될 건데 얘를 어떻게 정리하냐 이거야. 여기서 애들이 많이 막혔을 텐데, 근데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일단 이걸 만족시키는 정수 mn인가 봤더니 정수 mn도 아니야. 그 뭐야? 근데 구하는 게 최대 최소가 아니라 이 녀석의 특정 값을 구하라네.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뭔가 어떤 범위로 존재하면 안 되겠네. 그러면 m 먼저 풀어봅시다. m만 먼저 이렇게 들고 와가지고 풀어볼게요. 요 생각을 조금 하기 힘들었는데 이거가 이렇게 되는 것은 그냥 성립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냥 딴 걸 다 떠나서 이렇게 얘는 그냥 성립해야 되는 거잖아요. 얘를 정리하면 어떻게 되냐면 2배의 n-1의 완전 제곱 0 이하 이렇게 될 거라고. 다시 말해서 실수 제곱 0 이하니까 m은 1이 되어야 합니다. m이 1이 된다는 것은 m이 1 집어넣으면은 좌변 우변이 여기 1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8 되네. 4n 8 이렇게 되네. 그래서 n은 2가 됩니다. 구하는 거는 5라고 들 수 있어요. 됐어요? 됐어요. 자, 이게 정석풀이입니다. 여러분들이 정석풀이를 먼저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런데 사실 우리는 있잖아. 조금 좀 야매긴 한데 봐봐. 이걸 만족시키는 mn이 되게 많다고 생각해봐. 많으면 돼, 안 돼? 안 돼. 많으면 안 되잖아. 그냥 왔다 갔다 거려야 된다고. 아니 그러면 이 녀석이 사실 특정 영역에 존재해야 되겠네. 요렇게 있는 상황이라고요. 요렇게 되는 상황이라고요. 요런 식으로. 여기까지 됐어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내가 차 함수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라 하면 h를 차 함수로 이렇게 정의를 내렸어. 만약에 그러면 이 녀석 자체가 그냥 넘겨주면은 그냥 완전 제곱식이 처음부터 완전 제곱식이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g 빼기 f라는 녀석은 g 빼기 f는 두 개 빼주세요. 빼줬더니 어떻게 돼? 그냥 2배의 2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8이니까 x 마이너스 2의 완전 제곱이 0 이상 이렇게 되겠죠. 다시 말해서 이 두 개의 녀석이 어떻게 생겨 먹었다는 거야? 아까 내가 2차 두 개 있을 때 그냥 2차끼리도 그냥 빼주라고 이야기했었죠.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지금 빼줬더니 얘가 중근 2를 가진다 이 말이에요. 중근 2. 그냥 애초에 2를 가져요. 그러면 얘는 y는 mx 플러스 n이라고 쳤을 때 이 mx 플러스 n을 그대로 g에다가 뺐어. 그러면 2차에서 1차를 뺐으니까 얘는 몇 차가 돼? 2차가 되잖아요. 2차인데 이 2차랑 1차랑 뭘 가져요? 중근을 가져요. 최고 차이의 개수는 뭐예요? 1. 왜? 이 녀석이 최고 차이의 개수가 1이니까 그럼 x-2의 완전 제곱 이렇게 둘 수 있겠네. 됐죠? 우리는 g가 뭔지 알고 있어요. g는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6이에요. 즉 다시 말해서 mx 플러스 n 자체를 넘겨주고 정리하면은 그냥 바로 나오겠네. 이 녀석은 x 플러스 2다 이렇게 둘 수 있어요. 됐습니까?
이거를 조금만 참고해 볼게요. 자, 그냥 참고로 알아두세요. 이게 지금 얘랑도 이렇게 되고 F에서 빼도 똑같이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이 상황이 최고차이 계수가 F에서는 그냥 마이너스 이렇게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서 그대로 이 녀석이랑 이 녀석이랑 그냥 더해. 그럼 빵이지. 빵이니까 얘만 넘겨주시면은 얘는 2분의 G 더하기 F인 상황이 될 거예요. 그냥 이렇게 해주시면은 그냥 바로 튀어나오기도 합니다. 외우는 건 아니에요. 이건 암기하는 거는 아닙니다. 그런 상황이라고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사실 조금 얘는 살짝 선생님은 이제 수능까지도 문제를 푸는 사람이니까 이 축을 바꾸는, 그러니까 축 맞추기라고 있거든. 축 맞추기. 요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구경만 하세요. 필기도 안 해도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 녀석이 있어요. 그 다음에 mx 플러스 n이 있어요. 그리고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6이 있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축의 방정식을 똑같이 맞추기 위해서 그냥 빼기 x를 공통적으로 여기에다가 빼기 x를 전부 다 똑같이 매깁니다. 똑같이 매기면 이 상황이 그냥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2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6 이렇게 될 거예요. n-1에 x 더하기 n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일부러 요 작업을 해준 게 축의 방정식을 일치시키기 위한 방법이에요. 축의 방정식이 어떻게 일치가 됐어? 2로 일치가 됐어. 이렇게 일치가 됐습니다. 그러면 얘도 이렇게 되어서 이 녀석 자체가 얘 자체가 이런 식으로 생겨 먹거나 아니면은 이런 식으로 생겨 먹어야 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결론을 알죠? 얘가 2에서 중근을 먹이고 있어요. 이렇게 2에서 중근을 먹이고 있어서 이 상황에서 m은 당연히 1이 되어야 기울기가 없기 때문에 0이 될 거고, 그다음에 n은 당연히 여기 이제 2에서 일치하게 되니까 2 집어넣었을 때의 함수값이 되겠죠. 그러면 2가 되겠죠. 이 녀석이 여기는 2,2 n은 2가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관점으로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방법도 해보도록 합시다. 필기해 두세요. 그렇죠? 자, 그다음에 592번부터 595번까지 그 부등식의 활용 부분은 그 밑에까지도 말 그대로 활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근의 분리랑 등등 여러분들이 예쁘게 활용해 주시면 되고요. 모르는 문제는 질문하시면 쌤이 손풀이가 됐든 영상이 됐든 답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순열조합 얼른 가봅시다. 자, 순열조합 공부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요. 경우의 수구나. 경우의 수랑 순열조합 공부를 할 때 여러분들이 이거를 그 선생님의 방법을 그대로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난 좀 고민인 게 지금 숙제를 안 해올 때 원래 순열조합은 진도를 나가면 안 돼요. 왜냐면 내가 이거 설명하잖아. 그럼 너네들이 머릿속에 이 방법밖에 안 보여.
근데 순열조합이 이렇게 한 가지 방법으로 공부하게 되면은 생각이 그냥 굳어버려요. 생각이 굳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내 설명이 이게 너네들이 시도를 먼저 해봐야 의미가 있는데, 딴 거는 내 걸 보면서 내 했던 풀이를 보면서 아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있는데, 이거는 괜히 내 풀이를 봤다가 너네들이 이 생각이 굳어버려요. 이렇게 아 무조건 이건 이렇게 풀어야 되는구나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좀 큰일 나는 건데 어쨌든 한번 가봅시다. 뭐 안 풀었으면 니들 잘못이지 뭐. 자 봅시다. 이거 몇 번입니까? 스텝 2에 643번. 자 643번. 자 내가 사실 이거보다 요 바로 다음 레벨, 그러니까 뭐 매운맛 여름방학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그 기출풀이들에서는 여러 가지 공식들을 많이 알려줄 건데, 너네들이 아직 고쟁이 정도 레벨을 풀 때에는 어지간하면은 노가다를 해주시면 됩니다. 노가다. C가 1일 때, C가 2일 때, C가 3일 때, C가 4일 때 이렇게 나눠서 여러분들이 생각해서 다 더해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다만 너네들이 해야 되는 건 뭐냐면, 노가다를 하는데 뭘 기준으로 노가다 할지를 되게 잘 잡아야 돼요. 이 능력치 없이 뭐 이상한 거 주워 듣고 와가지고 오 선생님 이건 뭐 제 1종 스털링 넘버예요 뭐 다 헛소리예요. 그거 해서 뭐 할래 니들이? 뭐 별로 없어요. 쌤 다 압니다. 다 아는데 너네들한테 일부러 안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너네들이 그냥 좀 망합니다 이게. 자 예를 들어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이제 647번이에요. 647번은 선생님 풀이처럼 풀면 안 돼요. 안 돼요. 뭘로 풀어야 돼요? 수영도로 풀어야 돼요. 쌤 수영도가 너무 복잡하던데요? 그래. 딱 이 정도 레벨이 수영도로 푸는 거의 제일 복잡한 문제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완전 순열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적어 놓으세요. 수형도로 풀기. 수형도로 풀기. 자, 선생님의 풀이는 그렇게 좋은 풀이가 아니에요. 선생님 엄청 간단해 보이는데요. 엄청 빨리 풀었는데요. 그건 내 잘난 척 하려고 그렇게 한 거예요. 내 잘난 척용이 이거는 나도 여기다 수형도로 적어 놓으면 야 나도 뭐 내가 이거 지금 이 나이 먹고 수형도 A, B, C 셀 건 아니잖아. 너네들이 세세요. 이렇게도 풀 수 있다 이런 거지. 수용도가 안 좋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수용도를 해야 됩니다. 다음 문제 넘겨볼까요? 657번. 좋아요. 두 장의 카드를 꺼내고, 자, 두 장의 카드를 꺼내고 곱해서 만들 수 있는 서로 다른 자연수의 개수를 구하시오. 자, 이거는 이게 참 1을 두 개를 넣어놔 버려가지고 두 장을 꺼낸 다음에 그러니까 1까지도 있어 버리니까 그냥 여기서 그냥 아무거나 그냥 곱해버려도 상관이 없게 되어 버렸어요. 그냥 이 녀석의 약수의 개수랑 그냥 적어도 두 장을 꺼냈는데 제일 적게 꺼낸 게 1 두 장인 거잖아요. 그러면 이 1 두 장을 꺼내도 원래 숫자가 되어 버려요. 적어도 두 장이라 했으니까 다 꺼낼 수도 있고, 그렇죠? 이거 좀 문제가 좀 그래. 이걸 그냥 파악만 해주시면 됩니다. 약수의 개수와 같다 이런 식으로 아시겠어요? 이런 식으로 파악만 해주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해주고 싶은 말 너무 많은데 이게 너네 생각을 다 죽여요. 잘못하다가. 그러면 안 되는데. 이런 것 좀 외워줘야 됩니다. 자, 이런 아이디어들. 색칠된 직사각형을 포함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기 요거를 포함할 건데 잘 봐. 자, 가로줄이랑 세로줄을 선택할 거예요. 예를 들면 A, B 중에 아무거나 하나 뽑아봐. A를 뽑았다고 쳐봐. 요 세 개 중에 아무거나 뽑아봐. E를 뽑았다고 쳐봐. 그러면 이제 세로줄도 뽑아야 되겠지. 1, 2, 3, 4, 5, 6, 7 중에 1, 2, 3, 4에서 3 뽑고 5, 6, 7 중에 뭐 5 뽑았어요. 그럼 어떤 사각형이 만들어져? 요렇게 생긴 사각형이 만들어지겠지. A, E, 2, 5. 요 색칠된 거 왼쪽의 세로선 중에서 하나, 색칠된 거 오른쪽에서 줄 중에 하나, 윗짝에 하나, 아래짝에 하나. 그럼 무조건 하고 사각형이 생기고, 그 사각형은 어차피 요거 왼쪽, 요거 오른쪽, 요거 위쪽, 요거 아래쪽 이렇게 뽑았으니까 얘를 무조건 포함하고 있겠지. 됐죠? 그 개수만큼입니다. 이 풀이는 그냥 다른 문제들의 기본이 되는 풀이기 때문에 적당히 그냥 풀이 자체를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센에서 했죠? 평행사변형의 개수를 구하시오. 직사각형의 개수를 구하시오.
뭐뭐로 만들 수 있는 뭐 무슨 교점의 개수를 구하시오. 뭐 이런 거랑 똑같은 문제예요. 자, 다음 문제. 667번은 기준을 여러분들이 뭘로 잡을 거냐인데, 카운팅을 할 때 기준을 잡을 때 뭘로 기준을 잡냐면 그냥 제일 많이 닿은 걸로 기준을 잡으세요. 뭘 그냥 제일 많이 닿은 걸 기준으로 잡어. 그냥 아시겠어요? 딴 거 뭐 어쩌고 저쩌고 하려고 하지 말고. 그 다음에 이건 몇 번이야? 668번? 자, 668번 보세요. 자, 1학년 손 들어보세요. 1학년, 2학년, 오케이. 3학년이 이거 모르면 안 돼요. 2학년 2학기 때 나오는 거죠. 얘들아, 이거 고1 때 안 배우거든요. 고1 때는 없고 2학년 2학기 때는 배워요. 중학교 2학년 2학기 때. 이 방법을 아셔야 됩니다. 이 방법. 내가 딱 한 번만 설명할 테니까 들어봐. 이게 중학교 내용이니까. 잘 봐. 자, A에서 B까지 가요. 이거 설명하는 방법이, 선생님이 설명하는 방법이 이거 포함하면은 5가지 방법이 있어요. 5가지 방법인데, 우리는 아직 우리의 고쟁이가 아가야들 문제집이잖아요. 그래서 아가야들 문제집은 아가야들 풀이대로부터 할 줄 알고 그 다음에 무슨 방법 해야 돼. 요 풀이 방법부터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중학교 방법부터 할 줄 알아야 돼요. 자, A에서부터 여기에 있는 뭐 12 적어놓은 거 요까지 볼까요? 자, 요까지는 이렇게 가는 방법, 이렇게 가는 방법, 이렇게 하면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잖아. 뭐가 됐든지 간에 12에 도착을 하려면, 최단 거리로 도착을 하려면 그 위에 있는 7에서부터 밑으로 내려오거나 왼쪽에 있는 5에서부터 오른쪽으로 오거나 그렇게 돼야 돼요. 이 방법 말고는 다른 방법이 그냥 없습니다. 7에서 오거나 5에서 오는 방법 말고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2가지 방법을 더해 주는 겁니다. 아셨어요? 이렇게 말고는 방법이 없다고요. 됐죠? 좋아요. 여기서부터 12에서부터 그 오른쪽 동그라미 올 때까지의 방법은 몇 가지가 있어요?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도 12가 되는 거예요. 여기도 12 되는데, 여기서 빨간색 부분 내가 새로 그려놨죠. 어차피 여기에 있는 개수랑 여기에 있는 그 오른쪽 빨간색 부분의 개수랑 왼쪽에 있는 개수를 그냥 곱해줄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부터 2까지 왔다, 여기서부터 2까지 왔다, 그 2개를 곱해주면 돼요. 되셨죠? 됐죠? 마치 무슨 문제랑 같아요? 이게? 잘 생각해. 이게 왜 쌤 이거 왜 곱해주는 건데요? 잘 생각해봐. 이거 곱해주는 거랑 똑같잖아요. 쌤 12에서 또 떨어져 있잖아요. 요까지가 12고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요. 12 이렇게. 그렇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오는 게 12가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오는 게 23가지. 그럼 전체 경우의 수는 곱한 거죠. 그거랑 같은 생각이다 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한북 그리기네, 무슨 어쩌고 저쩌고네, 뭐 무슨 어쩌고 저쩌고 수학자의 무슨 법칙이네, 전부 다 예를 들면, 자, 만약에 이 그림이 이렇게 있다고 쳐봐요. 근데 자, 이렇게 있다고 쳐봅시다. 이 그림이나 같잖아요. 지금 여기서 들어와서 이쪽으로 나가. 이거 결국 똑같은 얘기 아니야? 맞죠? 다음 수영도 연습하세요. 다음 문제 몇 번입니까 이거? 674인가요? 아무튼 666번인가요? 669번. 여러분들이 반드시 수형도를 먼저 연습하고 짜질구리한 걸 봐야 됩니다. 합의 법칙, 곱의 법칙, 숫자 세기, 수형도, 케이스 분류 이거 먼저 하고 여기에 대한 능력치를 충분히 쌓은 다음에 무슨의 법칙 해야 됩니다. 딴 거 지금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이거 봐. 여기 뭐 쌤 뭐 합동식 어쩌고 하지 마. 이거 합동식 읽어보지도 마. 그냥 필요 없어. 자, 잘 생각해봐. 자, 뭐뭐뭐 어쩌고 있을 때 문제 읽지도 마. 만약에 경우의 수에서 3의 배수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 뭐뭐를 나눠서 나머지가 0인 것들끼리 모으고, 뭐뭐를 나눠서 나머지가 1인 것끼리 모으고, 뭐뭐를 나눠서 나머지가 2인 것끼리 모으고, 그쵸? 이렇게 공부를 해주셔야 되겠죠? 내가 이 문제 너네들 이런 거 먼저 하면 안 돼. 이거 먼저 할 게 아니라 개념서부터 먼저 해야 돼. 너네들이 개념서를 배울 때 아주 그냥
이렇게 이거 먼저 해야 돼. 이거 완전 개념서거든요. 자, 얼마나 문제 되게 쉬워. 자, 읽어볼게요. 12하의 자연수 중에서 서로 다른 세 개의 수를 뽑았어. 훨씬 쉬운 문제입니다. 이거. 자, 풀이가 뭐 많긴 하지만 뽑은 세 개 수의 합이 3의 배수가 되도록 하는 경우의 수. 12하의 자연수가 있어요. 서로 다른 세 개를 뽑았어. 그걸 더했더니 3의 배수가 더해야 되는 경우의 수. 이런 거 어떻게 해요?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인 것들을 3, 6, 9 골랐어요.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인 녀석들을 1, 4, 7, 10 이렇게 뽑았어요. 골랐어요. 그러니까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2인 것을 2, 5, 8 이렇게 골라놨어요. 거기서 3개 뽑아서 나머지가 3의 배수가 되려면 3개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이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인 거 안에서 3개 뽑으려면은 3, 3 한 가지 경우.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인 녀석을 3번 골랐으면은 1, 4, 7 하면은 나머지가 1, 나머지가 1, 나머지가 1 이렇게 되니까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이죠. 그죠? 1, 4, 7 더하면은 나머지 1, 나머지 1, 나머지 1이니까 다 더하면은 결국에 나머지끼리도 3의 배수가 돼서 나머지가 0일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 그 다음에 나머지 이 녀석들끼리만 모아서 하는 거. 그 다음에 나머지 0, 나머지 1, 나머지 2 이 녀석들끼리 R0에서 뽑고 R1에서 하나 뽑고 R2에서 하나 뽑으면은 또 다 더했을 때 3의 배수가 되겠죠. 이까지는 알 거 아니야. 이건 너무 쉬울 거 아니야. 이거 완전 그냥 완전 개념서에 완전 개념 초반 완전 아가애들 할 때 그거잖아요. 이 내용을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된다고. 근데 만약에 얘들을 3의 세 개 수의 합이 만약에 2의 배수라면 어떻게 될까? 2의 배수. 3의 배수면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2 이렇게 되겠지. 그치? 근데 만약에 2의 배수라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까? 어차피 12하의 자연수 중에서는 짝수가 5개, 홀수가 5개지. 그치? 뽑아서 만들었어. 더했어. 짝수 절반, 홀수 절반이니까 반반 땡기면은 그냥 결국에 10C3에서 2 나눈 게 아닐까? 절반은 짝수고 절반은 홀수일 거니까 난 반동가리가 짝수일 거 아니요? 그죠? 오케이. 그다음에 세개수의 합이 9의 배수라면 이거는 이제 너네들이 노가다를 해야 돼요. 합이 9일 때, 합이 18일 때, 합이 27일 때. 문제를 외우라는 게 아니에요. 내 말은 뭐냐면 언제는 3의 배수, 3의 나머지가 0일 때, 나머지가 1일 때, 나머지 2일 때 하고 언제는 이렇게 케이스 분류 9, 8, 27 케이스 분류 하기. 언제는 그냥 아이디어 써가지고 짝수 아니면 홀수니까 그냥 나누기 2예요 이런 식으로 하기. 여러분들이 똑같이 생긴 문제라고 할지라도 만약에 세개수의 합이 아니라 세개수의 곱이라고 쳐봐. 곱이 3의 배수라면 3개 곱했을 때 3의 배수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369 중에 아무거나 3개 중에 하나만 369 중에 아무거나 있으면 되잖아. 그거 어떻게 해? 적어도 하나가 3의 배수. 다시 말해서 전체 경우에서 3의 배수가 아닌 것만으로 3개 뽑았을 때를 빼면 되잖아. 그럼 전체 경우에서 10C3이니까 7C3 빼주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고쟁이에서 이상하게 어려운 문제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쉬운 문제를 갖다가 언제는 카운팅으로 풀고 언제는 경우 나눠서 풀고 언제는 노가다로 풀고 언제는 여집합으로 풀고 이런 것들을 진짜 그냥 합을 곱으로만 바꿨잖아요. 3을 2로만 바꿨잖아요. 3을 9로만 바꿨잖아요. 그래서 푸는 방법들이 조금씩 다 달라진다고요. 여러분들 이거를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능력치를 가지는 게 먼저입니다. 이상한 어쩌구에 뭐 중복조화 배웠음?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중복조화 알아서 뭐 할래 니들이 지금. 필요 없어. 확통해? 아니잖아. 그런 거 필요 없고 지금 너네들이 공통 수학 1에서 순열조합에서 너네들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능력치는 언제 적재적소의 가장 기본적인 우리 알고 있는 그 푸는 방법들 있잖아요. 카운팅하기, 여집합하기, 케이스 분류하기, 노가다 하기, 그다음에 확률론적으로 풀기 뭐 여러 가지 있잖아. 그 방법 중에 제일 좋은 방법을 빨리 잘 찾아내는 게 중요하다니까. 다른 개념 문제도 똑같아요. 다 개념서거든. 개념서요. 얼마나 쉬워. 이렇게 쉬워도 이게 이렇게 나왔을 때 이렇게 나왔을 때 이거를 빨리 잘 찾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신 고쟁이를 여러분들이 할 때 지금 숙제가 경우의 수 스텝 2까지였나요? 스텝 3까지였죠? 스텝 3까지였죠. 이거 할 때 자 여기에 내가 심화 개념이라고 왜냐면 고쟁이는 또 심화 개념이 나와요. 야 정수의 분할 개념에 대해서 이걸 알면 이렇게 하는 것들을 내가 적어놨어. 지금 니들이 스텝 2, 스텝 3 초반이 잘 풀린다고 해서 이런 거 막 배워가지고 와 이런 개념이 있구나 와 뭐 배우는 느낌 난다
배우는 느낌만 나는 거야. 암기만 하는 걸. 지금 뭐 영단어 교실 왔어? 그런 거 아니야. 내가 이렇게 적어놔서 뭐가 특별해 보이긴 하는데 본질은 그게 아니고, 너네들이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렇게 케이스 분류해서 나누는 거, 케이스 분류해서 나누는 거, 나머지가 1일 때, 나머지가 2일 때, 나머지가 3일 때 나누는 거, 수영도 잘 그리는 거, 그게 훨씬 중요합니다. 알겠죠? 이런 거 잘 찾아내는 게 중요해요. 이런 거 잘. 두 모서리를 공유할 때, 모서리를 공유를 하나 할 때, 한 모서리를 공유할 때, 이런 걸 찾아내는 게 더 중요해요. 알겠죠? 내가 풀이를 이렇게 적어놨는데요. 뭐 다른 풀이 이렇게 적어놨는데 이런 식으로 케이스를 예쁘게 이렇게 분류하는 연습을 하세요. 그리고 이 연습은 너네들이 이 연습할 때 너네들이 이 선생님 풀이를 먼저 보면 안 돼. 너네들 풀이가 왜 틀렸는지를 찾는 게 되게 중요해요. 2차 함수 공부랑 완전히 달라요. 알겠어? 마치 이거는 어떻게 공부가 더 맞냐면 국어 공부랑 똑같이 더 비슷해요. 비문학 같은 거. 왜? 너가 2번이랑 3번이랑 헷갈렸어. 국어에서. 너가 2번에 대한 답은 3번이랬어. 근데 답지에 보면 어떻게 적혀 있어? 3번이 왜 답인지를 적어놨지. 2번이 왜 답이 아닌지를 안 적어놨지. 근데 너가 필요한 건 뭐야? 2번도 답일 것 같고 3번도 답일 것 같아서 2번 한 거 아니야? 2번도 답일 것 같고 3번도 답일 것 같은데 내 생각에 2번이 더 답일 것 같아서 답이라 한 거 아니야? 국어가 좀 그렇지 않아? 아니야? 3번이 답일 것 같은 이유는 나도 알고 답지도 알아요. 내가 필요한 거는 왜 2번이 답이 아닌지가 중요하다고. 근데 답지 안 적혀 있잖아. 얘도 마찬가지야. 난 이렇게 풀었고 넌 저렇게 풀었는데 내 방법이 어디에서 모순이 발생했는지, 수학은 명확하잖아요. 내 방법이 어디에서 모순이 발생했는지를 오랫동안 생각하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이거 보여주는 게 의미가, 내 무서워 이거. 너네들 이거 보고 그대로 따라할까 봐. 그래서 뭐 할래 이거. 쌤 푸는 거 보면 존나 멋있어요. 멋있지 그럼. 난 수학 존나 잘하는 새끼인데. 이게 필요가 없어요 진짜. 이거 왜 봐 이거. 보여주는 게 오히려 무서워. 너네들 이걸 보지 마세요. 뭐라고 적어놨는데. 아무튼 너네들이 먼저 풀어보고 내 풀이랑 비교를 해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이 내 진심 알아줬으면 좋겠네. 여러분들이 먼저 생각해보고 먼저 고민해보고 왜 아닌지를 여러분들이 먼저 생각해보고, 나한테 물어보는 게 무섭다 싶으면은 우리 어플 있죠? 어플 명작 수학 검색하면 다운받을 수 있는 거, 그 어플에다가 그냥 너네들이 푼 거 그대로 찍어. 나는 여기서 이렇게 나왔는데 답이 안 나왔어. 그러면 너가 왜 틀렸고 왜 답이 나오는지도 가르쳐 줄 거예요. 고등학생 레벨에서. 알겠죠?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은 행렬 스텝 2까지입니다. 행렬 스텝 2까지예요. 알겠죠? 행렬 스텝 2까지. 시간이 없는 친구들은 순열조합 스텝 3를 건너뛰세요. 시간이 없는 친구들은 순열조합 스텝 3를 건너뛰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안녕.